안녕하세요. 공간을 디벨롭하는 남자 공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시원의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시원을 운영을 하면 얼마 정도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1억을 투자했을 때 약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를 정석적으로 봅니다. 연수익률로 따지면 이제 1년에 20에서 25% 사이 정도가 이제 정석적인 수익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제로 이제 고시원을 운영을 하면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려면은 뭐 당연한 말이지만 어떠한 사고라든지 뭐 누수 같은 것들 혹은 공사, 리모델링, 집기 교체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한 3, 4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물론 초기라서 더 많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운영을 하면서 그런 어떤 뭐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투자를 하신다면은 대략 600만 원, 600만 원의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우선 수익률 분석, 정석적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적정 수익률은 투자금, 그러니까 보증금 플러스 권리금 1억 원당 200만 원의 순이익을 예상하는 게 적정 수익률입니다. 만실 운영 시 연 20% 수익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정석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8천만 원에 권리금 2억 7천만 원을 이제 합해서 3억 5천만 원으로 고시원을 인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이 700만 원 이상 나와야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와 있는 매물들의 상당수가 이 수익률 2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주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전달할 뿐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은 그게 진짜 그 정보가 맞는 건지 사실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시로 한번 이제 제가 실제로 임장을 하고 부동산 이제 문자 브리핑을 받았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렇게 이제 문자로 뭐 땡땡 레지던스 뭐 주소 나와 있고 뭐 보증금 얼마에 뭐 임대료 얼마, 이제 뭐 방은 몇 개, 이제 가격은 얼마, 그래서 이제 총 합산 이제 뭐 3억 8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수익이 얼마다, 그리고 정확한 공가, 여기는 이제 공가금이 이제 봄, 가을, 여름 이렇게 나와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 맞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얼마 정도라고 나와 있고 순이익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놓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순이익이 권리금 대비 매우 낮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확인한 결과 순이익이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브리핑 받은 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은 뭐 7, 800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3억 6천에 거래가 되었던 물건이죠. 500만 원 수준이면은 적정 이제 가격은 이제 3억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워낙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어도 이제 거래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기는 좀 어려울 확률이 높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한 권리금의 물건이에요. 이제 순이익이 400에서 500인데 이제 브리핑 가격이 2억 1000이면은 괜찮죠. 2억에 이제 400, 500을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치명적인 단점, 이제 보증금이 1억이고 임대료가 1000만 원씩이나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증금에다가 이제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걸 더한 거를 이제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1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서 물어보면은 이 정도는 괜찮다. 이제 뭐 건물주가 뭐
계속 뭐 말도 안 되게 올리지는 않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 일이라는 거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는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이건 좀 리스크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이 물건을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계약을 하려 했었었는데 왜냐면 이제 조건이 괜찮습니다. 평균 순이익이 이제 500에서 600 사이였고 가격은 3억 1000이었고 그리고 이제 양재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신소방에 이제 이전 원장님이 10년 운영하시고 양도하는 물건으로서 되게 괜찮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건을 보고 괜찮으면 바로 이제 계약금을 쏠려고 했었는데 물건 보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권리금이 그 사이에 2천이 올랐더라고요. 문의가 몰리니까 2천을 올린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럼 그래도 한번 하자라고 했었었는데 역시나 괜찮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가격에도 계약이 완료가 되었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물건은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빠르게 가계약금을 쏘면서 계약을 확정하시는 거에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계속 고민만 하시면은 영영 이게 좋은 물건을 계약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세요. 계속 고민은 몇 달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 근데 실제 사례가 이제 제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브리핑 받았을 때 제 물건에 대해서 총 매출은 이제 1,530만 원에 월세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495만 원이었고 네, 공과금, 이제 전기세 이런 거 합쳐서 이제 220만 원에 뭐 기타 뭐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인터넷비 80만 원 다 빼니까 순이익이 이제 700 넘어갔고 보증금 8천에 권리금 2억 7천 그래서 총합 3억 5천에 양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었었어요. 입지도 매우 괜찮았고 계속 만실 운영을 했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럼 과연 제가 이 물건을 인수하고 3개월 동안, 초반 3개월 동안,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해서 2천만 이상을 벌어야 되잖아요. 과연 제가 그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까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그냥 그대로 올렸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기당하기 좋은 타입이십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벌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네. 인수 수익을 공개하면, 이제 실제로 벌어들인 거는 2,200 정도가 맞았는데 지출이 상당했었습니다. 어차피 양도를 해야 되니까 이전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고쳐야 될 것들, 고장난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고치시고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하다가 저한테 넘기신 그런 물건이었었습니다. 어쩐지 싸더라고요. 싼 게 비지떡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인수를 받으니까 그때 겨울이었는데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온수 보일러가 하나가 2개를 썼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었기 때문에 따뜻한 물도 잘 안 나고 펌프도 고장 나서 제대로 물이 안 나오는 방이 있었던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교체를 하느라 250만 원을 썼고요. CCTV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월정액을 내고 싶지 않아서 월 13만 8천 원이었나? 그걸 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냥 중고로 설치하는 거 중고가로 그냥 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께서도 만약에 CCTV 월정액을 내고 계신다면은 굳이 더 내지 마시고 그냥 이거 중고로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대당 한 10만 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일시불로 이제 120만 원을 지불했고요. 그리고 침대랑 의자도 교체할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약간 디벨롭을 해서 저는 반값을 올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의자도 좀 더 좋은 걸로 제가 교체를 해주었었습니다. 그게 100만 원씩 해서 총 200만 원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시원이 제가 인수한 고시원이 10년 차가 됐던 고시원인데 10년 동안 폐기물을 안 치우셨더라고요. 창고랑 이제 구석구석에 다 쌓아 놓으셨어요. 네, 그 폐기물들을 싹 버리는데 1톤 차를 2번 불렀고요. 사람을 썼고 사다리 차를 썼습니다. 그래서 총 100만 원을 지출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너무 이제 지저분한 부분들을 이제 깨끗하게 해주고 잔디를 깔고 이쁘게 해주는데 이제 인테리어 옥상 인테리어를 100만 원 썼고 복도 이제 플랜테리어로 50만 원 지출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객실에 이제 뭐 도배장판 그리고 이제 좀 청소나 공구 필요한 공구들을 사는데도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총 400만 원 썼고요. 주방에도 이제 커피 머신도 없었고 밥솥도 없었고 건조기도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샀고
제빙기도 샀었습니다. 근데 이걸 새로 사면은 너무 비싸니까 제가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사서 100만 원에 해결을 했었습니다. 이거 진짜 좀 역대급이었던 게, 제가 인수를 하자마자 딱 한 달이 지나가니까 첫 번째 누수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누수가 총 3번이 터져가지고 총 500만 원 지출했었습니다. 거의 인수를 한 3달 동안 누수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은 원장님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니까 에어컨이 또 고장난 게 또 2대가 있었고요. 세탁기랑 에어컨을 또 추가 수리를 한 금액 30만 원까지 더해서 총 2,0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초반 3개월간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네, 어쩐지 이게 돈을 버는데 제가 통장 잔고가 안 쌓이는 거예요. 정말 슬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은 고시원 수익률은 반드시 보수적으로 접근하자입니다. 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대, 의자, 도배, 장판, 욕실, 전등, 뭐 공용 공간에 있는 뭐 비품들, 집기류 등에 대해서 교체하고 뭐 유지를 위해서 뭐 바꿔주고 이런 비용들이 반드시 발생하고요. 누수 발생이라든지 또 에어컨 교체, 재설치는 또 특히나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누수는 보통 뭐 한 번에 뭐 100에서 200은 기본으로 이제 깨지는, 이제 가슴 아픈, 고시원 원장님 입장에서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추가로 이제 공실 리스크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실제 수익률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원을 하시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브리핑 수익은, 이제 받으시는 브리핑 수익은 만실 운영 그리고 1년 중 공과금이 가장 적게 나오고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없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브리핑 수익, 받으신 브리핑 수익에 대략 85%를 적용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이후에 이제 어차피 초기 투자를 하실 거면, 어차피 유지 보수를 하셔야 되니까 초기 투자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반값을 이제 올려서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순이익을 100만 원 높이면은 권리금을 5천만 원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투자를 하시고 수익을 제대로 올려서 권리금을 나중에 엑시트할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최대로 맥시멈으로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수익률이 이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간을 드리고 편자 공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